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밀떡 아껴주시고 또 애정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칸이네요. 칸. 칸 전투기요? 예. 예. 저는 이제 칸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떠오르잖아요. 네네. 몽골의 황제도 떠오르고 뭐 영화제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밀떡들은 칸 그러면 튀르키예를 또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핫하죠, 아주. 말 그대로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보라매하고의 비교도 또 여기에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과거에 이제 칸과 보라매를 비교했던 저희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그 댓글에 이 튀르키예 분들이 등장했어요. 뭔 말인지는 못 알아먹겠습니다. 네.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분란 일으키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또 반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밀떡을 와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해요. 오셔서 실상도 아시게 되고 또 이해를 공유하시고 서로 이제 정보 공유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는지 그것 자체를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죠. 뭐 별로 물리적이나 아무런 우리가 무슨 없죠. 네. 저기 튀르키예어로 뭐 번역 서비스를 한다던가 그런 건 없잖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없다고 그러시네요. 없는 게 아니라 뭐 할 줄 모르잖아. 아무튼 그만큼 튀르키예인들에게는 이 칸이라는 전투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터키가 최근에 그 서방 국가와 그 동국권 국가, 미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양쪽 세력의 약간 균형자 내지는 조정자 역할을 나서려는 것 같아요. 흑해 출입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쪽에 줄타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투기도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가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하나의 자신들의 시금도 우리가 보라매라든지 K9이나 K2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네. 그런 기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떡들한테 관심사는 시범 비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네. 게 이제 최근에 알려졌잖아요. 시범 비행, 그러니까 첫 비행을 한 거죠. 예. 예.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2월 21일 날 띄웠는데요. 원래 이게 예정보다는 한 2달 정도 그렇죠. 늦게 딜레이가 됐지만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원래의 프로젝트 계획상으로는 무려 3년을 앞당겨가지고 첫 비행을 한 거예요. 상당수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울 수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했던 게 없진 않았잖아요. 그것은 좀 과장된 다른 뭐 언론에서 분란 일으키는 스타일.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네, 하죠. 네.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항공 산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 하면 요즘 굉장히 많이 불리는 바이락타르 2 네, 네. 무인기, 이 무인기를 띄운 정도의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값싼 가격에 구매 의사가 그렇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항공 산업도 나름 발달돼 있고 우리의 카이처럼 그들도 타이. 예. 타이사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튀르키예 분들도 얘기하시고 글로벌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를 띄운다 하는 거는 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즘 현대전에서 운용돼야 될 4.5세대기를 과연 자국의 힘으로 띄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게 글로벌한 입장이었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칸 전투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정보다는 뭐 3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를 우리가 이제 들은 거나 본 거나 이런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궁금한 건 네. 본인들은 5세대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전투기가. 앞으로 5세대로 갈 예정인 근데 거죠. 5세대라 그러면 스텔스 관련해서 뭔가 보장이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5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뭐 카운터 스텔스든. 근데 튀르키예가 여기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아직까지는 네. 뭐 RCS 값을 정확하게 공표하는 적도 없고 그냥 형상 자체만 5세대 기체로 보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리 내부 무장창까지 있고 그 내부 무장창도 애초의 계획은 SU-57 러시아의 SU-57처럼 굉장히 길게 동체에서 길게 이제 뽑혀져 나왔고 이 기체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형상으로 보조 전투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2010년이라고 2010년. 예, 말씀 주셨지만 2010년서부터 계획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2016에서 17년 정도에 변경이 됐어요. 우리 쪽에 공동 개발도 의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랬다가 이제 튀르키예가 조건을 너무 완곡하고 또 그들 요구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기에는 너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끔 해줘. 우리의 지분을 뭐 50% 이상 해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이게 공동 개발이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고 우리는 우리의 주도로 우리 개발 기술이 다 있고 수출 목적으로 우리가 공동 개발을 예.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튀르키예가 이렇게 나오면 우린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렬이 됐고 튀르키예는 떨어져 나오면서 2016, 17 그때쯤이거든요. 그게. 그때에 튀르키예는 다른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대형화된 이유가 또 큰 이유가 F-35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가 완전히 제외돼 퇴출됐죠.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F-16 상당히 많은 대수가 운영되고 있어요. 250대, 지금은 200대 가까이, 200대가 조금 넘게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 F-16의 노후화와 F-16의 업그레이드가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후보, 다음 기체로 F-35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제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기체를 들여오려고 도입하거나 기술 수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죠. 그럼 기존의 타이를 위시한 튀르키예의 이 차세대 기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크게 띄우자 했는데 사실 실제적인 기술적인 기반이 좀 약한데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포함을 한 모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회의적으로 봤죠. 거기에다가 엔진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는데 그렇죠. 시제기를 띄워서 첫 비행을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을 드리자면 이제 S-400 미사일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대공 미사일을 당연히 미국은 미국제를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제를 사면서 미국의 심기를 긁어버렸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퇴출. 또 하나가 이제 그리스. 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리스는 지금 F-35랑 이 전투기들을 착착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F-35를 대체할 전투기가 갑자기 필요해지면서 사업 계획이 계속 변경되죠. 우리도 사업 계획이 변경되긴 했는데 보람에 관련해서. 근데 그게 전투기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지 임무라든지 이런 게 크기가 막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걱정이 됐던 거였죠. 그렇죠.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의 어떤 영향권하에 두 국가가 다 있고 그 두 국가 사이에서 적절하게 어느 쪽도 우위를 두지 않고 미국이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S-400 문제로 인해서 F-35 퇴출이 됐잖아요. F-35 프로그램 퇴출되고 나서 바로 그리스한테 그렇죠. F-35를 준 거예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렇죠, 40대를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거죠. 미국이 어찌 보면 그 농단을 약간 부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공격력은 계속 커져가요. 계속해서 약간의 튀르키예의 우위다 할 정도로 그쵸.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군사적인 균형을 일부러 이루어줬는데 미국이 슬쩍 이쪽 그 그리스 공군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더더군다나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죠. 이 사업에. 그러니까 항전 장비, 소위 4대 항전 장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는 기술적 기반이 자체적으로 있었는데 튀르키예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BAE 시스템즈 유명한 회사죠. 영국 회사지만은 미국에 기반을 둔 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앞으로 차세대 튀르키예 전투기 프로그램의 개발업자로 개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어요. 3개사가 아주 피 튀게 이제 경쟁을 했는데 그 이후에 90여 명의 기술자가 지금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개발을 한 거고 튀르키예는 BAE 시스템즈의 많은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 4대 항전 장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의 큰 역사적 틀은 눈에 봐도 훤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전 포드 같은 거를 F4 우리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제 곧 6월 달 되면 우리는 퇴역을 하지만
튀르키예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이제 4개국만 남은 이 튀르키예 운영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F4E에 들어가는 전자전 포드도 그때서 미국의 전자전 포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때 눈을 뜬 거거든요. 튀르키예가.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전 분야도 기반이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을 습득하지는 않았다. 그 튀르키예 자체 기술력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튀르키예가 전투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5세대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점프를 좀 한참 하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처럼 뭐 4.5세대를 제공호부터 차근차근 간 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한다면은 튀르키예도 F4E도 조립 생산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는 했었는데. 그렇죠. F16도 라이센스 생산 비슷하게는 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있고 그런 노하우가 기반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조립의 노하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요. 바이락트르 2 같은 무인기도 자체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런데- 제조 능력은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세대급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쭉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기술이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은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려움이 있다. 아. 그래서 이 칸이 개발이 성공돼서 나올지언정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가 그러면 있다는 메이드 거예요. 인 튀르키예가 되느냐? 아니면 메이드 인 어떤 파트너사 이름이 붙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어가 되는 어떤 기술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기술에 참여할 수는 있고 뭐 파트너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배력이 있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뽕, 좋은 의미죠. 네. 예,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또 그런 우리도 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정부에서 홍보를 엄청 강하게 해요. 어허. 우리의 힘이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것이 실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음. 그러려면은 우리도 진작에 그거보다 더 나은 기체를 이런 식으로 갔으면 바로 우리도 5세대로 점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나중에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커집니다. 지금 엔진은 미제 엔진 쓰고 있고 BAE 시스템의 도움으로 기체를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띄우고 나도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이 엔진 수출을 불허하거나 수출의 간섭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건 수출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어도 엔진을 가져올 데가 없으면 문제가 그러니까. 자국 공군도 못 띄워요. 그러니까 터키가 공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을 정도 되게 오래됐는데 기체 문제는 박 의원 얘기대로 조립 생산 그다음에 초등훈련기 개발 정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물론 심정은 이해하는데 우리도 이 길을 다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공포 영화에서 이거 점프 스퀘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자를 아주 값비싸게 내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명섭 작가께서 계속해서 이제 튀르키예를 터키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터키로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형제 나라긴 하고 그 경쟁국인 하고 경쟁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지 우리도 뭐 앞서 나갈 이건 수 기술적 있고. 경쟁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안 됐는데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면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래서 이 전투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가 띄운 전투기고 결국 정치가 날개를 꺾여버릴 거다라는 거죠. 사실 첫 비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도 이렇게 표현해서 튀르키예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깡통 전투기라고 하죠. 예. 안에 이제 항정 장비 전혀 없고 레이더 시스템 전혀 안 다른 물론 대부분의 첫 비행이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첫 비행을 한 것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첫 비행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비행기가 떴다. 예. 까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마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것처럼 발표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열광하고 이랬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이자를 물 수 있다. 왕창 큰 피를 대박 이자를 써내야 되죠. 기자를. 심지어 2023년 12월에 첫 비행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도 왜 그러냐면 2023년 안에 첫 비행의 의미가 튀르키예로서는 커요. 튀르키예 건국 100주년. 1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앞당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라는 것이 튀르키예 당국의 어떤 압박인데 그러기에는 TAE 관계자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TAE 고급 관계자 한 분이 디펜스 타임즈죠.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그 타임지 또 이런 데서 기고를 하거나
혹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익명으로. 예. 그 익명이 아니면 자기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고위 관계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이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연구진이 그런 정도 얘기할 때는 뭐 실상을 알겠죠. 그럼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 보라매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계획대로 된다면은 보라매에 이어서 하늘을 날고 그런 5세대 기체로서 뽐내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 엔진부터 본다면 엔진. 튀르키예의 칸은 F-15C, 그러니까 F-15로 보죠. 예. F-15의 동체 크기보다 큽니다. 상당히 대형 기체예요. 예. 근데 엔진은 G110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F-15에 장착하는 엔진이에요. 투민 엔진 2개를 장착하는데 더 큰데도 똑같은 밀파워의 엔진을 장착한다. 그러니까 티코 엔진에다가 지금 그랜저 뚜껑 씌워놓은 것 같은 거구나. 그렇죠. 좀 더 파워가 더 되는 그런 엔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의 재원을 아직도 제대로 공표를 안 하는데 첫 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로드만 지금 일단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원래 띄웠다가 다 내렸어요. 뭐 속도라든가 이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F-15보다 더 큰데 엔진은 똑같아. 근데 더 빠르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지. 그렇죠. 빠르다기보다는 그 음속의 1.8, 그러니까 이제 마하 1.8을 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티코 엔진에 그랜저 껍데기를 얹었는데 나 그랜저만큼 나가요라고 이제 자랑을 했다고 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가 보려고 티코 엔진에 왕 부스터를 줬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랜저 뚜껑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올렸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사실은 원래 F110 엔진 아니라 롤스로이스 엔진 그리고 롤스로이스하고 합작을 한 유로식 회사, 유명한 회사죠. EJ200 그 엔진을 원했어요. 타이푼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그 엔진을 원했는데 여러 가지 협상이 지금 결렬이라고 선언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러시아 쪽에도 붙고 이러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는 그걸 맘 놓고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걸 뭐 우리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이거에 라이센스를 다 달라, 기술을 다 달라, 그 다음에 수출도 제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유럽에서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죠. 이게 지금 칸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정 작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정치가 띄워가지고 정치 때문에 자칫하면 폭망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뭐 긁는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긁어드리면 시험 비행만 한 10년 이상 하지 않을까? 네. 뜨긴 뜨니까. 네, 그럼요. 왜냐하면 기술진도 압박을 받는 게 언제냐면 실무를 띄우라 이거 아니에요. 그 2023년까지 전투기를 처음엔 배치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도 안 되니까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데 시험 비행을 일단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돌린 거죠. 조금 여유를 생겼으니까 차분히 할 텐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속도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항전 장비를 비롯한 기술적 제약이 좀 있고 거기에 엔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한다면 이게 어쩌면 제일 클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도 큽니다. 돈이 많이 든다. 예, 튀르키예는 사실 지금도 국가 경제가 좀 요즘 안 좋죠. 거기에다가 지진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 공동 개발에 손을 잡았어요. 아제르바이잔이 항공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재정적인 캐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국가는 좀 돈이 되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원을 좀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수출 문제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라매에도 우리가 수출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칸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손잡은 게 파키스탄하고 공동 개발에 거의 의향서까지 사인을 했죠.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럼 보라매 이게 뭐 지금 밀떡들 사이에서 보니까 뭐 보라매의 라이벌감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또 그건 거 아니에요. 보라매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들은 정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라이벌로 그 선상에 떠오르지도 않는 그런 기체로 보아지고 우리의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라이벌은 뭐니 해도 프랑스의 라팔입니다. 라팔이죠. 네. 라팔 F4가 개발 성공이 됐을 때 결국 F4형하고 치열한 접전이 그쵸.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디가 승자가 될지 뭐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보라매를 응원하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이름을 왜 칸이라고 지었을까? 원래 이쪽은 술탄 아니에요? 술탄. 정확하게 네. 그들이 그 왜 칸으로 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라매라는 명칭을 지었듯이 그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네. 부르는 뭔가 또 다른 네, 의미가 그렇죠. 있나 보죠? 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여를 했고 네. 튀르키예 국민들과 함께 저도 응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과 팩트는 그렇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뭐 이게 정치적 이벤트 또 건국 100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죠. 일단 띄우고 난 다음에 이제 홍보 수단으로 썼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군사 전문가들 뭐 이건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공통된 것 같은데 의문점이 많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밀떡 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튀르키예의 이 칸 전투기 과연 보라매랑 막하냐?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